전화 상담부터 그럼 좀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연결된 전화가 있네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예. 지금 지방이거든요. 어디요? 네, 지방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6월 달에, 6월 말쯤, 예. 백년산 힐스테이트 3차, 예. 33평형을 구매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내년 봄에 네. 애들 결혼이 있어서, 네. 구매를 해둔 거거든요. 아, 아이들을 위해서?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당장 팔 거는 아니고, 예. 빠르면 3년, 늦으면 한 5년 정도 후에, 네. 애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이렇게 당첨되면, 예. 혹시 당첨되면 그쪽으로 애들 집 사줄까 싶어서, 아유, 지금 예. 당장 거주하기 때가 없어서, 제가 예. 지방에 있는데도 서울에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단기간에 팔 건 아니고, 예. 3, 4년 후, 앞으로 전망 같은 거, 그래요. 아니면, 그리고, 네. 나중에 신혼부부 주택, 혹시 당첨되면, 네. 어떻게, 혹시 양도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증여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예. 그래요. 아버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얼마 전에 구입을 하셨고 자녀분들한테 지금 증여를 하려고 사신 거예요? 증여하면 갑자기 증여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신혼부부 주택 그걸 갖다가 한 2, 3년 지나면 혹시 당첨될 확률이 있으면 지금 그쪽으로 해볼까 신혼부부시고요. 싶어서. 예. 일단은 이렇게 보죠. 예. 일단 질문이 어쨌든 지금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사놓은 목적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우리 애가 집이 없으니까 실거주 목적이라고 봐야죠. 실거주 목적으로 일단 보는 건데,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주택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제일 좋은 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예요. 근데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하고 틀리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대한 어떤 기회를 굉장히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기조는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조건도 많이 완화해주고 또 물량도 늘리고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피고 있을 때는 이런 정책에 같이 합류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특별 공급을 청약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 앞으로 증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자녀분이 신혼부부시라면 특별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 먼저 드리고 백년산 힐스테이트에 대한 전망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앞으로 경전철도 들어온다 하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하긴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서울은요 경전철에 대한 계획이 각 위치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실현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최근에? 6월 말에 한 5억 9천에 매입했습니다. 5억 9천이요? 예. 30평대 아파트를, 33평을 5억 9천이면 서울의 아파트 치고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곳인데 여기가 지금 1, 2, 3차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백년산 바로 밑에. 예, 맞습니다. 힐스테이트. 방송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1차, 2차, 3차 합치면 한 3천 세대 넘고 단지 규모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아파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로 좀 접근하는 이런 아파트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백년산 힐스테이트 뒤로 백년산이 바로 위치하고 있고 여기 되게 구릉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가 좋고 상쾌하고 이런 지역인데 자,
공기가 좋은 거하고 교통이 좋은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여기서 세전역이라든가 6호선 또 3호선 여기 녹번역까지 가려면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하철하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은 좀 불편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교통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공기가 좋은 거하고 이게 같을 수는 없어요. 교통이 좋은 곳은 아무래도 공기가 좀 안 좋고 또 구릉지에 위치한 곳은 교통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건데 서울 지역에서 지금 가격이 높은 곳은 대부분 다 교통이 편한 곳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좀 구릉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단지 규모는 큰데 이 지역이 좀 생활 편의시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릉지에 있다 보니까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지하철역 주변에 교통이 편한 인근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 안에서는 편한데 집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좀 편리한 면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바로 좀 반영이 돼서 매매가에 이렇게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당분간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얘는 시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이 지도를 조금만 제가 좀 넓게 볼게요. 자, 여기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애매한 위치에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하철역하고. 근데 이 녹번역 주변으로 해서 녹번 1-123구역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앞으로 2-3년 후에는 응암 1-2구역이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었습니다. 이 녹번역 주변으로 해서 신축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내 주변에 새로운 나보다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는 건 나로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이쪽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재울 뉴타운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결국 얘네들이 위치하면서 조금 희소성이 좀 떨어진다. 비교적 얘네들도 연차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한 10년 정도 뭐 전후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도 아닌데 주변에 신축이 좀 많고 그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힐스테이트 자체적으로 가격이 내가 혼자 상승하고 내리고 이런 걸 좌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영향에 따라서 가격이 좀 소폭 반등하고 좀 내리기도 할 겁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녹번역 주변이라든가 가재울 뉴타운이라든가 인근에 나보다 좀 나은 지역에 있는 이 새 아파트들이 가격대들이 30평대 가격대들이 지금 한 9억대 뭐 이상 가고 있어요. 그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거죠. 얘네들이 가격이 오르면 얘도 가격은 소폭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균형을 맞춰가면서 약간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녹본, 은평 지역이라든가 가재울 지역이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다라고 보면 힐스테이트도 조금 더 상승 여건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소폭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증여까지 생각을 해주셨는데 증여보다는 일단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좀 적극 활용해 보시라는 의견 주시면서 이것 좀 전망을 살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소폭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한번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송선무 대표님과 함께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SNK 자산관리 베테랑 부동산계 전문가이시죠. 송선무 대표님과 저희 함께하고 있어요.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내년 1월 달에 예. 다산 신도시 지금 지구 금강 1차 1월 달에 입주 예정이에요. 다산 신도시 지금 도시요? 예, 지금 지금 지구의 금강 지금 1차. 지구? 예. 예, 입주 내년 1월 달에 예정인데 지금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 2단지에 33평에 지금 제가 지금 올해 15년 차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전세를 주고 가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구리시 재개발 지분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매도하고 상계동 아파트 주공아파트 거기 뭐 좋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게 나을지 지금 또 전철이 나중에 몇 년 후에 개통이 되면은
네. 집에서 한 5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매도하기도 그렇고 전세 주고도 좀 결론을 제가 잘 못 내리겠어요. 그래요. 일단은 입주할 곳은 지금 다산 신도시에 있는 지금지구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을 이걸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제 뭐 상계동이라든지 다른 곳 쪽에도 호재 좀 안고 있는 곳에다가 이제 개발하는 곳에다가 이제 혹시 투자해 놓고 가는 건 어떤 건지 좀 이런 고민 있으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그 팔고 가는 것도 내년 1월 달에 해야 되거든요. 아, 1월 달에. 자, 예, 일단 예. 시기는 조금은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워 두셔야 되니까 예. 좋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인지 한번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상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바꿔 드릴 테니까 인사 먼저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 TV 시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예. 예, 지금 어쨌든 지금 구리 주공 아파트 거주하시는데 예. 지금 분양을 받으셨나 봐요, 지금지구. 아니죠. 그 프리미엄 주고. 이제 분양권을 사셨어요. 예. 예, 어쨌든 뭐 새 아파트는 이제 옮기시게 됐고, 그럼 예. 기존에 있는 이제 주공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아까 상계동이라고 그러셨나요? 상계 주공 아파트? 예, 상계 주공이나 아니면 예. 구리시의 재개발 지구. 예, 인근에 이제 구리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좀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결론을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더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인근에 투자 지역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개발 지역, 구리 그 수택 지역의 재정비 촉진 지구가 많이 해제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할 곳도 이렇게 많은 곳은 아닌데 그렇게 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라서 조금 재개발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시면은 발품을 팔아서 좀 물건을 확보해 보시면서 투자 물건을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옮겨 타는 건 찬성이고요. 예. 말씀하신 상계동 쪽으로 가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매도하고 가는 거는. 그래서 예. 상계동은 조금 접어보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1화는 지금 살고 계신 거를 그대로 2단지잖아요. 예. 그냥 조금 보유하시는 게 좀 좋겠어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근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좀 수택동 지역에 정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33평이라 그랬나요? 그럼 2단지잖아요, 여기.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 지도를 좀 넓게 봐야 되겠구나. 자, 지금 상계동 지역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상계동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상계동 지역이 조금 어려운 여건이 뭐냐면 여기 상계동에 아파트를 투자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노원구하고 이 위쪽 노원구 쪽하고 중량구 쪽하고 가장 이 좋은 점을 찾아본다면 장점을 찾아본다면 요 7호선이에요. 그죠? 7호선을 네, 타고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은 데인데 그에 반해서 구리시 지역이 굉장히 힘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적으로 강동이라든가 송파 쪽으로 나가는 지하철이 없어요. 서울로 접근하는. 그죠?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는 8호선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쪽 지역을 좀 본다면 구리시라는 지역 자체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 서울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서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중량구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구리시가 위치한 곳이 서울로 본다 그러면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에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곳이었는데 이제는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근에 뭐 다산 신도시라든가 또 별내 신도시 뭐 이런 데들이 있어서 공급량에 영향을 주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산 신도시도 있고 별내도 있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은 오히려 구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구리시의 어떤 아파트 가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예, 구리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노원구 쪽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계도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지금 안타깝게도 재건축 시장 자체에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제 연한이 되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직접적으로 공략할 어떤 이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계동 쪽은 접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인근에 지금 인창 수택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거주하시면 뭐 더 잘 아시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쪽 뭐 아래쪽으로 이쪽인가 뭐 인창 C구역도 있고 요 밑에 요 두 군데만 가잖아요. 수택 2구역하고. 예. 나머지 다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예. 사실 다 됐으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그래서 지하철 8호선이 연장이 구리역으로 해서 지금 본인이 거주하시고 있는 이 주공아파트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이 돼서 아파트는 노후화됐지만 초역세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렇게 노후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건 굉장히 희소성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진행하는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뭐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뭐 여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상태고 이럴 것 같은데 요 지역들은 지금 투자로 들어가기엔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갈아타는 시점으로도 내년 1월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시점에서 이쪽이나 이쪽을 갈아타는 충분한 타이밍은 돼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얘네들이 지금 뭐 지분 가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개발 사업은 지분하고 어떤 뭐 다세대냐 다가구냐 단독이냐 이런 거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 평수에 따라 틀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고 투자 금액이 적당한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쪽은 한번 알아봐도 좀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 뭐냐면 이걸 갈아타면은 여러 가지 재비용이 들겠죠. 뭐 취득세 예.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비용을 감안하면서 투자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상계동 예, 쪽으로 예. 가는 거는 조금 반대고요. 이쪽에서 그냥 보유하고 계신 것도 보수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쪽 지금 뭐 수택 2구역이라든가 인창 C구역 같은데 지금 사업 속도를 봤을 때는 조금 물량이 괜찮다 그러면 들어가도 괜찮다. 지금서부터 발품 한번 팔아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해되시죠? 고맙습니다. 좀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괜찮지만은 이제 구리 쪽에 이제 재개발하는 곳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 이렇게 또 발품 팔아보시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한번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도 궁금하신 사항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 역시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선무 대표님과 저희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좀 비슷한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 딱 들고 연락 주십시오. 역시나 친절한 상담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행신동 소만마을 삼신아파트 30평형하고 행신동 소망아파트 33평하고요. 문정동 문정시형아파트 18평을 예. 지금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더 앞으로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 전화드렸거든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두 군데 다 보유 중인 곳인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그러면 전세 놓고 있으신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행신동 소망아파트 33평, 그리고 문정 시형아파트 18평 지금 전세 두고 있는데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네네. 좋습니다. 두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한번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정보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 행신동 여기는 언제 사셨어요? 두 군데 다 언제 사셨어요?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네. 이게 뭐 어쨌든 뭐 실거주 목적이셨나요? 투자 목적이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거죠. 투자 목적으로. 투자가 너무 오래 가면 또 안 좋잖아요. 네네. 그냥 네. 잊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투자를 생각할 때 조금 계획적으로 이게 물론 뭐 계획한 대로 다 맞아지지는 않지만 정책의 변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조금 계획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내가 집을 살 때 네. 애도하는 시점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황에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막연한 투자보단 이해되시죠? 네네. 네. 자, 일단 뭐 두 지역을 보는데 일단 지금 행신 지역이 삼신아파트 강매역 초역세권에 있는 건데, 그죠? 네. 여기를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30평대 얼마 가요? 지금 한 3억
중반 정도 가는 것 같아요. 3억 중반. 자, 3억, 어떻게 4, 보면 5천? 예, 평당 가격을 보면 굉장히 안 오르잖아요. 최근 네네네, 몇 년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 많이 오른 데에 비해서 별로 안 올랐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신다 그러면 큰 네.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네. 이 강매역 근처에 있는 삼신 아파트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예. 매도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네. 자, 보자고요. 초역세권인데도 이 강매역 근처에 있는데 이 지금 능곡 화정지구 사실 저도 이 조성될 때부터 제가 이쪽 지역에 참여를 했지만 이 화정, 행신, 뭐 능곡 이런 지역들이 일산 신도시 다음에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으로 막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뭐냐? 지금은 주변에 이 삼성역 주변 지축이라든가 뭐 원흥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도 또 수색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향동 택지지구도 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내 주변에 서울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일산보다 좀 서울 접근성이 더 가깝다는 이유로 굉장히 좀 괜찮았지만 지금은 나보다 더 훨씬 더 새 아파트 이런 단지들이 택지지구가 조성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관심 박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네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당분간. 향후에 이 대공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길 확률은 굉장히 있지만 먼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당분간 몇 년 안에 여기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세 끼고 보유하는 건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네네. 자, 또 한 가지 아까 운정시형이라 그랬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계룡역 근처에. 예,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사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예, 초기 그 입주한 겁니다. 아, 거기는 여기도요? 처음 분양받은 거. 아이고. 그래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계속 좀 뭐- 올랐습니다. 뭐 리모델링 시범 단지인가 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지금 송파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송파권이 네네. 강남 서초구에 비해서 많이 좀 가격이 낮았었는데 지금 뭐 헬리오시티라든가 위쪽에 우리가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엘스 리센트 뭐 트리지움 뭐 이런 잠실 주공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들서부터 또 밑에 아래 위례 신도시 또 거연마천 뉴타운까지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주거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형이라는 말이 들어간 아파트들이 이제 서울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리모델링을 선택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시범지구로 또 지정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당분간 그런 어떤 이유로 가격 상승을 소형 중에서도 좀 상승을 많이 한 편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어떤 뭐 매물이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팔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18평이라고 하셨나요? 작은 평수죠. 여긴 다 조그만 거니까. 예.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 급등한 부분에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이 된다 그래도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도 내야 되겠죠. 네네. 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 인근 지역하고 아파트 가격, 인근 지역의 새 아파트하고 가격을 항상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유지만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 뭐 동의서 구하고 뭐 동의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종합설립 인가도 받고 어떤 사업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조금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많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기본으로 삼아야 될 거는 내가 추가 분담금 정도를 어느 정도를 냈을 때 이 지금 원가하고 지금 매매가하고 계산해 보면 이 주변 가격하고 시세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항상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당장은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서울 지역의 어떤 힘이 계속해서 좀 상승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좀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네, 향후에 어떤 뭐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이런 어떤 단계가 변화될 때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시세 한번 또 상승 여건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예. 목동 그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랑 예. 예, 신정동 신트리 3단지하고 예. 네, 염창동 동아 3차 아파트 네. 그 투자 목적 겸 이제 거주 목적으로 해서 어디가 좋을지 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투자 목적하고 거주 목적 같이 있으신 거고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세 군데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예. 저희 아이도 좀 7살, 4살이어서 아이도 학교도 있으시고. 좀 중요하고요. 그래요. 입지적인 여건이 무엇보다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바꿔드릴게요. 한번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네네. 제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시간에 좀 제약을 받네요. 아무튼 네. 지금 아까 신트리 아파트하고 어디 아까 신목초등학교인데 옆에 있는 그 경남 아너스빌 얘기하나요? 네네. 여기하고 그다음에 염창역 근처에 있는 아까 뭐라 그러셨죠? 동아 3차 아파트. 동아 3차. 네. 아파트 내용들이 다 틀린데 네. 일단은 그 경제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좀 돼야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목동에 뭐 답변 드리나 마나 이 경남 아너스빌이 굉장히 좀 좋은 데잖아요, 그죠? 네. 입지로 봤을 때는 여기 몇 평대 보셨어요? 33평대요. 예. 요거 지금 얼마가 할까요? 지금 8억에 나오고 막 이렇게 매물도 거의 없어요, 없기는. 그렇죠. 여기 세대수도 별로 안 되니까 한 8억 정도 가죠. 사실 네. 8억이라 그러면 이 목동 재건축 아파트 예정돼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로 봤을 때 가격 비교를 한다면 20평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네. 보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이 세 군데 말한 것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적인 부담이 좀 굉장히 좀 더 높잖아요. 지금 그 신투리 아까 이쪽에 신투리 아파트 얘기했었죠. 여기도 네. 30평대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3단지겠네. 다른 데 소형 평수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데 이쪽하고 지금 가격대 보면 여기는 지금 얼마 정도 알아보신 가격이? 여기는 이제 6억 좀 넘어요. 6억에서 6억. 7억 정도. 6억 플러스 뭐 네. 7억까지.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렇게 단순 비교한다면 여기서 비교한다면 무조건 여기로 가셔야죠. 그죠? 이유는 뭐냐면 신투리 네. 쪽도 나쁜 곳이 아닌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 목동 이 어떤 학군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이쪽 목동 상업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많이 누리기에 여기 경남 아너스빌이 굉장히 좋은 데예요. 또 오목교역도 그 가깝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군데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여기로 가셔야 되고요. 근데 네.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가격에 부담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만약에 염창역에 있는 지금 염창동 동아 3차를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네. 그죠? 요 동아 3차를 얘기하는데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쪽이 아니고 만약에 금액대가 괜찮다 그러면은 아너스빌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목동에 들어가는 거. 그렇지 네. 않다 그러면 얘를 가세요. 동아 동아 3차. 3차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염창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물론 뭐 일로 더 가서 우리가 뭐 가양동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마곡지구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곳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염창역이 계속 시세를 주도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이쪽 지역이 입지가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고 또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이 염창역 9호선 이용으로 해서 물론 다른 데도 뭐 마찬가지로 강남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이런 교통 여건, 올림픽대로 접근성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강변에 위치한 가격대도 그렇고 동아 3차가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과 모든 이 세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뭐 어느 게 딱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모든 게 이 동아 3차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이 조금 더 주고도 괜찮다 그러면 목동 신정동에 있는 아너스빌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격 대비해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걸 제가 봤을 때 7살, 3살 되면서요, 아직. 7살, 4살이요. 7살, 4살. 아직은 목동 학군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때 아니거든요. 그럼 조금 더 이따 오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용 부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일단 목동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가격 대비 뭐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선 괜찮다면 염창동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빠르게 네, 상담 네. 도와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기흥구 보정동에 보정동이요. 예. 동원 아파트 선수했던 거 갖고 있는데, 동원 아파트 33평이요. 네네. 예. 그걸 보호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매도해야 될지 될지. 궁금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요. 좋습니다. 한번 전망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 여기 실거주 하세요? 아니면 뭐 전세 놓고 계세요? 아, 거기 지금 전세 놓고 있거든요. 전세 놓고요. 네네. 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처음에 분양받았습니다. 아, 분양을 2003년도에. 받으셨어요? 네네. 아, 죽전지구가 참 울렸다 웃겼다 합니다. 그죠? 네네. 분양 당시에 뭐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네네. 직후에 또 뭐 금융위기가 오고 그래서 좀 뭐 그런 지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속 거주할 목적이 아니시라 그러면 네. 매도하고 조금 더 가격 상승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옮겨 타는 거를 먼저 전제로 드리겠는데 네. 일단은 저기서 가격 방어는 잘 될 거예요. 지금 최근엔 조금 올랐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조금 오를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수지구라든가 위쪽으로는 뭐 수지구가 있잖아요. 오리역 주변에 이쪽 건너편 수지구, 여기는 이제 기흥구로 들어가고 하는데 수지구라든가 기흥구 뭐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지금 가격 조금 상승한 여건이 물론 신분당선에 대한 어떤 수지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당에 대한 어떤 그 상승이 폭이 컸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영향이 오는데 첫 번째로 오는 지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리라든가 뭐 오리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수지 지역에 어떤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하고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는 이렇게 좀 무거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 거는 어떤 분당의 어떤 그 전반적인 흐름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쪽 지역이 가격대가 이렇게 높은 곳은 아니에요. 지금 분당선 라인으로 봤을 때 뭐 아래로 내려가면서 구성도 있고 뭐 기흥, 신갈 뭐 쭉쭉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가격대가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분당선 라인이 높지 않고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일단 좀 어려운 점이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아래쪽 구성역으로 해서 GTX라든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GTX 역사 생기는 건 아시죠?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어쨌든 구성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소폭 가격 방어하고 소폭 상승은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르기에는 이 오리서부터 내려가는 이 라인에 공급량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보기에는 투자 효율성 면에서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건 갈아타는 거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 하락할 염려는 좀 없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실수요 목적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